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체제 전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 보수 기독교계의 대중집회에서 김진홍 목사와 박조준 목사와 같은 원로들이 오늘의 싸움은 이념의 싸움이요, 사상의 싸움이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며 곧 체제 전쟁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체제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체제 전쟁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투쟁적이며 극단적 대립을 부추기는 위험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을 설정하고 상대를 배제하며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의 양극화는 전쟁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편에서는 좌빨, 빨갱이라고 저주하고 다른 편에서는 극우 꼴통이라고 무시합니다. 한 가족끼리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동창들끼리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린 것이라고 증오합니다. 그럼에도 정작 중요한 것은 체제 전쟁이 아니라 체제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국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선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6.25 전쟁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의 체제 전쟁이었으며 우리는 그 대가로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노선을 택했습니다. 이제는 체제 전쟁이 아니라 평화 공존과 체제 유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체제 전쟁을 주장합니다. 나라가 좌경화되고 있다. 종북 반미 세력이 날뛰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등의 이유로 말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극단적 이념 편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했고 민주당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으로 국회를 범죄의 소굴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체제 전쟁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체제 전쟁이 아닌 체제 유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제 유지의 길은 평화 공존의 길입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이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이념과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은 대한민국의 공동체적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제21조는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여기서 양심이란 단지 도덕적 양심만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신념, 이념,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유주의, 보수주의, 진보주의를 자유롭게 말하거나 글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런데도 특정 이념만이 선이고 다른 이념은 악이라는 식의 이분법은
반헌법적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해칩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점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부족, 극단적 이념 편향, 선동 정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이념이나 정책을 사회주의로 낙인 찍고 평화적 남북 교류를 종북으로 몰아갑니다. 전광훈 목사는 진보정당의 남북 화해 노력을 고려연방제 추진이라며 북한의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믿습니다. 최근에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고 한국 국민의 정치적 성숙과 민주주의 회복력에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제 어떤 정치 세력도 이 나라의 헌법적 정체성을 함부로 흔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며 이를 흔들고자 하는 정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보수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심판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도 국민의힘 정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5,200만 국민은 중심을 지키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은 무섭고 그 판단력은 냉철합니다. 한국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정치 성향은 극우 14%, 보수 23%, 중도 38%, 진보 21%, 극좌 4%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보수 30%, 진보 30%, 중도 40%라는 비율이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 중도층 40%가 바로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현명한 균형추입니다. 극우가 아무리 광화문에서 소리쳐도 극좌가 반미나 미군 철수 등의 급진적 주장을 해도 결국 찻잔 속의 태풍일 뿐입니다. 체제 전쟁 없이도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유지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향후 주요 선거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 2026년 6월에 제9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28년 4월에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 2030년 3월에 제22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정권을 심판합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체제 전쟁을 말할 때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체제 전쟁의 도구나 어느 정치 세력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세속 정치에 종속되지 않으며 그 어떤 이념이나 사성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 이념에 매이지 않으며 무분별하게 정치성 글이나 영상을 옮기는 일을 절제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분열된 세상에서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